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망명 신청자들이 탄 버스의 뉴욕시 진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 인근 벤윅 고속도로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시위를 벌인 가운데 26명의 시위자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뉴욕 한인회가 브롱스 뷰티 서플라이 매장에서 발생한 한인업주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집회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정부 잘못으로 과다 지급받았다가 반납을 요구받아 패닉에 빠진 미국인들이 한 해 200만 명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플로리다 한 가정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형제가 이를 말리던 누나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난민 급증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들이 탄 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내 불법 이주민 급증세를 늦추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화당 소속 텍사스주의 맞선 대응 조치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덤스 시장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전세버스 회사들은 이주민들이 탄 버스가 뉴욕시에 도착하기 32시간 전에 일정을 미리 뉴욕시에 알려야 하고 이주민들이 버스에서 내릴 수 있는 시간도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이 탄 버스는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특정 장소 등 시 당국이 승인한 곳에서만 정차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징역 3개월과 개인 $500, 법인 $2,000의 벌금에 처해지고 버스가 경찰에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 정부가 이주민들의 뉴욕시 도착을 제한하기는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브랜드 존슨 시카고 시장,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과 함께한 회의에서 이주민을 태운 버스가 밤과 낮에 아무 때나 경고 없이 도착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그들이 조율되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도착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의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3년간 유입될 망명 신청자들을 감당하는 데 $120억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는 등 재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룻밤 동안 망명 신청자들을 실은 텍사스발 버스 14대가 뉴욕시에 도착했는데 이는 작년 봄 이후 최다 수치입니다. 최근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뉴욕시에 이주민 2만 5천 명을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시카고시는 이달 중순부터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시 당국의 승인 없이 불법 이민자들을 내려놓는 이송버스들에 대해 압류 및 벌금 부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초 급증한 중남미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 한계를 선언하고 에벗 주지사에게 이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온 에벗 주지사는 수도인 워싱턴 DC를 포함해 민주당이 시정을 장악한 뉴욕과 시카고 등으로 망명 신청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수백 건의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인근 도로를 점거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친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타임스스퀘어 신년 전야 행사 시위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항만 경찰은 존 F 케네디 공항 인근 벤윅 고속도로에서 시위대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했다며 26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 당국은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에 갇힌 여행객들을 위해 공항버스 2대를 파견했으며 약 20분 후 다시 개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국기와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대량 학살 반대 등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LA 경찰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시위에 참가한 총 36명 중 35명이 폭동 혐의로 최소 1명이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 표지판이나 콘크리트 블록, 나뭇가지 등으로 공항 가는 도로를 막았다며 차량에 탄 무고한 행인들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23일에는 시카고에서 약 100여 대의 차량이 도로를 점거하며 휴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국기와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대량 학살 반대 등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락펠러 센터 트리 점등식 때 친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였던 것처럼 신년 전야 행사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NYPD는 이에 대해 로봇, 드론, 폭탄 탐지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잠재적인 위협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00년 넘게 이어져온 새해맞이 행사의 대명사인 타임스퀘어 볼드롭 행사는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오전 4시부터 7레비뉴 42가에서 48가, 6에서 8레비뉴 43가에서 48가, 오전 11시부터 7레비뉴 브로드웨이 38가에서 59가의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얼마 전 뉴욕시 브롱스에서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하던 70대 한인 남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온 흑인 남성의 공격을 받아 복부를 수차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한인 남성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심장과 폐, 신장, 대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생명에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에 뉴욕 한인회는 아이전 소상공인 권익 보호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회 김강석 한인회장은 아시안 커뮤니티 소상공인 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내일 오전 브롱스에서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5일 금요일 뉴욕시 브롱스에 위치한 한인 뷰티 서플라이 키스뷰티 매장에서 발생한 한인업주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강력히 처벌할 것, 그리고 아시안 커뮤니티 및 아시안 소상공업자 매장 인근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당시 매장 안으로 들어선 흑인 남성이 70대 업주 류모 씨에게 칼을 휘둘러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업주 류모 씨는 심장과 대장, 폐, 신장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아직까지도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당시 용의자는 회색 후드티에 나이키 조던 신발을 신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인근 상점에서 현금을 강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며 뉴욕시경은 당시 CCTV에 포착된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롱스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주 흉기 피습 사건 관련 강력 처벌 및 범죄 예방 촉구 시위는 내일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사건이 발생한 상점 앞에서 개최됩니다. 문의사항은 뉴욕 한인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정부 잘못으로 과다 지급받았다가 반납을 요구받아 패닉에 빠진 미국인들이 한 해 200만 명으로 당초 발표보다 2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반납을 요구하고 이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상당수 연금 지급이 아예 중단돼 생활고를 겪거나 심지어 홈리스가 되는 경우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셜연금에 의지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들은 수년간 잘못 지급된 과다 지급금 수천에서 수만 달러를 한꺼번에 반납하지 못해 아예 연금 지급을 중지당하고 생활고나 홈레스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잘못 계산해 한 해에 수십억 달러를 매달 지급하고서는 수년 후 한 해 100만여 명에게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지만 실제로는 2배인 200만 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과다 지급분 환수에 나선 사회보장국이 사전 경고도 없이 과다 지급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대해서 매달 지급하던 소셜연금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은 과다 지급분을 반납하라고 통보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를 내면 의식주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셜연금이 중단된 대다수는 사회보장국에 이의를 제기해 조치를 받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고 생활고, 홈레스 전락을 피할 수 없으며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23 회계년도에 과다 지급액 가운데 49억 달러를 환수했지만 230억 달러는 아직 반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과다 지급금을 면제해준 규모는 2억 6,700만 달러라고 공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서 발급받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이 최근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보통 1년 정도 예상하는 시민권 취득이 최소 2배 이상은 빨라졌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통 신청서를 제출하면 8개월 내에 지문, 사진 등의 생체 데이터를 제출하고 4개월 내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한 후 빠르면 그달, 아니면 4개월 내에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이 걸리는데 요즘은 이 기간이 최소 2배에서 4배 이상까지도 크게 단축됐습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지난달 20일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이 한 달 만인 12월 20일에 내년 1월 말에 인터뷰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버지니아에서는 보통 인터뷰 후 한 달 전후에 시민권 선서를 한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시민권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예전의 6개월에서 3개월 미만으로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시민권 신청에서 선서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6개월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맞붙었을 때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때도 시민권 발부가 빨라졌다면서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할 때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시민권 발부가 평상시보다 훨씬 빨라지는데 요즘 시민권 발부가 빨라지는 것도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이민 전문 변호사 역시 시민권 발급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최근 들어 예전보다 훨씬 빨라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통 인터뷰까지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요즘은 5, 6개월 정도 후에 인터뷰가 잡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연말. 플로리다 한 가정집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받은 형을 질투한 10대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20대 누나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나온 15세 형은 사건을 일으킨 14세 동생에게 보복 총격을 가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에서 형제자매 간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놓고 가족 간의 싸움이 벌어져 결국 14세 남동생이 누나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카운티에 사는 14세 소년 다마커스 콜리는 자신보다 한 살 많은 형 다르커스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누가 더 비싼 선물을 받게 될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4세 다마커스가 23세 누나 아브리엘 발드윈을 총으로 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15세 형은 사건을 일으킨 14세 다마커스를 또다시 총으로 쏘면서 그야말로 악몽의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현재 사건을 일으킨 14세 다마커스는 1급 살인, 아동학대,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5세 형인 다르커스는 1급 살인 미수,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넬라스 카운티 쉐리프국은 지난 12월 24일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단일 총상을 입은 2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쉐리프국은 조사를 통해 14세, 15세 형제가 어머니와 누나 볼드윈, 그리고 볼드윈이 6살, 11개월 된 두 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쇼핑에 나섰다가 말다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에서 동생인 14세 남동생은 모친이 형에게 더 많은 선물을 사주는 것을 질투하며 말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쇼핑을 마치고 할머니 집으로 가서도 싸움을 이어갔고 급기야 14세 동생이 형에게 자신의 반자동 권총을 꺼내 위협하며 싸우자고 말했지만 형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삼촌이 이들을 떼어놓고 싸움을 부추기는 14세 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누나 볼드윈이 크리스마스를 망치고 있다며 적당히 싸움을 멈추라고 말하자
14세 남동생은 더 격분하며 누나와 누나가 안고 있던 11개월 된 조카에게 총을 쏘겠다고 말한 뒤 누나의 가슴에 총을 쐈습니다. 이에 총소리를 들은 15세형 다르커스가 자신의 총을 가지고 나와 동생을 쏘고 총기를 인근에 던져버리고 친척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15세형 다르커스는 자해 시도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나 정신건강시설로 먼저 이송된 뒤 피넬라스 청소년 구금시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 한 해 미국 내 총격 사망자는 42,151명을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올해 앞으로 10년 동안 뉴욕주 내 주택 8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3년 동안 다운스테이트 3%, 업스테이트 1%의 경제 발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의회가 거세게 반발하며 대부분 계획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호컬 주지사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주의회에 주택 계획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욕주의 주택 공급 실적은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 할렘 퀸즈 동부 등의 중저소득층 아파트 프로젝트 발표 등이 전부입니다. 경제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주지사와 주의회가 주택 공급에 있어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며 내년 뉴욕시 주택 공급 전망은 더욱 어둡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에 주의회에서 발의된 한인 아시안 관련 법안은 30개를 넘어섰지만 정작 통과돼 주지사 서명까지 마친 법안은 2개뿐이었습니다. 주의회에서 큰 성과로 꼽는 법안은 음력 설날을 뉴욕주 공립교 휴교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아시안 관련 법안은 아시아 태평양계 위원회를 꾸리자는 내용입니다. 수년째 추진된 공립교 아시안 역사교육 의무화 법안의 경우 발의만 됐을 뿐 주의회 내 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뉴저지주는 2021년 이미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 미주 한인의 날 지정, 중국어 한국어 뉴욕주 고졸 학력 검증 시험, 뉴욕 주립대 내의 아시아 태평양섬 주민연구소 설립, 소수의 여성 소유 사업체 뉴욕주 조달 계약 파악 등의 법안도 발의되는 데만 그쳤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본회의에서 유급 가족 병가 적용 대상을 직원 수 5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직원 수 30명 이상 사업체일 경우 유급 가족 병가를 사용한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유급 가족 병가에 따른 고용 보장 의무를 직원 수 5명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뉴저지에서는 20주 동안 주당 최소 $260 이상을 임금을 받았거나 신청일 기준 12개월 동안 총 $13,000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최대 12주까지 유급 가족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급여의 8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시간당 $16,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간당 $15로 인상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도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에서는 시간당 $18 55센트,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간당 $17 55센트로 인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뉴욕의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주 전역의 수십만 명의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0센트씩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 중 불균형적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과 유색 인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